골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공때리가 생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골프장 풀뱀입니다. 진짜 얼마 전에도 기사가 떠들썩하게 났잖아요. 50대 여배우 풀뱀 사건.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 네. 풀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풀뱀은 꽃뱀이 그냥 일반 여자분이 남자를 이렇게 약간 사익을 위해서 들러붙어서 이게 쩍 빨아먹는 걸 꽃뱀이라고 한다면 꽃뱀이 골프장에 온 그렇죠. 거군요. 꽃뱀이 이제 골프장으로 진출을 한 거죠. 아, 예. 그래서 골프장은 이게 풀이 많으니까 아, 그쵸. 풀이 풀뱀이라고 많으니까. 아, 예. 골프장 꽃뱀을 풀뱀이라고 아, 지칭합니다. 네. 일단 골프장에서 만난 두 남녀가 첫 만남 당시 기혼 상태였고 지인 소개로 만나서 골프를 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성 측에서 금품을 요구했고 남성은 이 여성분이 마음에 들어서 재혼을 할 것을 조건으로 2년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간 금액이 무려 약 4억 원. 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4억이면 1년에 찐사랑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남성은 이 여자분하고 이 여성분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진짜 재혼까지 맞네, 하려고 맞네. 이혼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입을 싹 닦은 거지. 그래서 이제 남성분이 기자회견을 한다, 뭐 날뛰고 뭐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이제 기사까지는 났지만 그 여성분이 누군지는 모르고 아직까지 이제 밝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왜 취소됐을까요, 근데? 너무 남자분이 취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기로 하고 취소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두 분의 합의가 있었던지 뭐 너의 그런 사랑을 거. 받아주겠다. 네네네네. 아니면 4억을 돌려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모르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많은 추측만 할 뿐이죠. 네. 근데 뭐 골프장 풀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골프계 26년 동안 몸담은 우리 네. 골프계 허준, 네. 박 프로님이 보신 어떤 그런 풀뱀 사건들 뭐가 있었는지. 저는 솔직히 저가 더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왜냐면 갑자기 근데 발 이제 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일반인들하고 이제 골프를 하지만 제가 그런 쪽으로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이제 들어는 봤어요. 얘기 들어 예전에 그 여자 프로 중에 한 명이 약간 조금 불륜 사건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건이 네,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풀뱀이라고 해서 티가 좀 많이 안 나요. 예전에는 좀 티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골프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네. MZ 세대들까지도 그 골프계에 이제 진출하거나 그러지 네. 않았기 때문에 딱 보면 티가 났어. 골프장 가면. 뭔가 이제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여성분은 굉장히 조금 화려하고 이쁘신 분인데 조금 남자분은 약간 이렇게 연세도 좀 네. 있으시고 근데 너무 다정해. 발작이고. 약간 그러면 약간 의심해 볼 만한데 요즘은 뭐 연령층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유행이 펫땡이나 네. 뭐 인땡 네.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젊은 분들이 가서 사진 찍고 이쁘시고 그쵸, 잘생기고 그쵸.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쁘시고 잘생기고. 네 이쁘시고 잘생기고 저희는 풀뱀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풀뱀이다 해도 이제 아니 믿어지지 않고 여기는 아니다 해도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에이, 방송 안 해. 별빛이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조금 많이 진화되고 요즘은 좀 풀뱀의 경계선이 조금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어떤 그 풀뱀 요즘에 하는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넷땡, 네, 댄땡 넷땡, 네, 그런 댄땡. 어떤 네. 모임들 있지 그쵸, 않습니까? 모임. 근데 그 모임들이 어떤 위장을 하고 나서 어떤 그 우리가 성매매 업소나 유흥업소 이런 데서 아가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법하게는 접대부죠. 그러니까 뭐 네네네. 술을 마시는데 여성 접대부나 남성 접대부가 앉아서 이제 술을 따르고 뭐 옆에 앉아 있는 행위까지는 뭐 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업주가 이제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이트들이 있다고 저는 진짜요? 들었고 난 왜냐하면 처음 들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골프 인구들이 늘다 보니까 실제로 조인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전에는 요즘 뭐 카땡 뭐 이런 네, 그렇죠, 애들도 그렇죠. 다 조인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실제로 예전에는 우리 스스로 맞춰서 나가고 뭐 이랬지만 네네네네. 요즘은 실제로 제 주변에도 혼자서 3명
조인해서 들어가서 아니 그게 원래 골프 문화예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렇군요. 원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맞아요. 특히 이제 미국은 골프 치고 싶으면 이게 뭐 프라이빗 말고 퍼블릭 같은 데 가면 그렇죠. 가서 그냥 이렇게 웨이팅 리스트 그렇죠. 기다린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랑 그냥 3명 조인 시켜줘요. 해주죠. 네, 그냥 저도 바로 그렇게 가서 칠수 쳐봤어요. 있어요. 한 명 예약을 안 왔어요, 2명 왔어요. 네, 이렇게 그렇죠. 하는 네, 건데 네, 이제는 이제 이 사이트가 약간 그런 조인을 미끼로 해서 실제로는 그 뒤에 뭔가가 더 있는 그리고 그런 전문 용어들이 있는 거죠. 어떤 여성분들을 매칭해달라거나 이런 것들을 조건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풀뱀들의 사기 수법이 거의 이제 좀 비슷하다고 해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네. 이제 뭐 유형은 가지각색이지만 어쨌든 이들은 은근히 대놓고 금품을 이제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생일이나 기념일 핑계로 이제 현금화하기 용이한 물품 선물을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백이나 100만 원 호가하는 그런 고가의 상품들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거 갖고 싶다, 예쁘다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뭐 사업 자금 필요하다,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이제 온갖 금액이나 현금을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기술법은 비슷하고 누가 봐도 이제 돈의 목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성의 눈이 먼 분들이 눈먼 돈을 이제 많이 내놓는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골프 동호회 이런 데 가면 사기를 어떻게 치냐면 골프를 가자라고 해가지고 뭐 제주도나 뭐 사이판이나 하와이를 예약을 해요. 예약비를 쫙 걷어 그 예약비를 들고 튀어요. 예약비가 몇 천만 원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예약비를 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렇다면 이렇게 풀뱀이나 풀제비 아니면 이런 예약 사이트에서 그 밴드장, 모임장애한테 준 갈취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장천 변호사님? 이거 풀뱀 얘기할 때 좀 중요한 게 전 그거 같아요. 이게 항상 이제 로맨스 사기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사기인지 아니면 사랑해서 난 사랑한 사랑해서 증여다 받은 거다 그냥 선물 받은 거다 이게 제일 이거 가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 사건 연예인 사건에서 한번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로맨스냐. 네. 일단 그거를 갈라서 잘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고 사기라고 만약에 이제 사기라고 입증이 되고 입증이 다 됐다고 하면 이제 뭐 사실은 뭐 형사고소하고 민사로 뭐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고 이런 거 사실 판결을 받는 건 쉬워요 사실은 입증만 되어 있다면 입증. 근데 이제 그걸 입증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아예 사람 믿지 말고 애초에 돈을 줄 때는 아무리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 돈을 줄 때는 좀 차용증을 쓰거나 아니면 차용증 써달라고 하기 좀 민망하면 뭐 카톡이나 이런 뭐 전화 녹음 같은 걸로 이거 내가 얼마 빌려줄 테니까 언제까지 갚아 이런 식으로 이게 증여가 아니고 대여다 이런 좀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거래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차용증을 처음 써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대부분 빌릴 때 그냥 야 얼마 줄게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차용증도 계약서의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고요. 민사소송,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돈을 받으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끝날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이 돈을 주지 않았을 때 나는 이 돈을 이때까지 갚기로 해서 빌려준 거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가장 효력이 강한 민사소송에서의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하고요. 처분문서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차용증을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얼마를 빌려주는지에 대한 대여 금원, 두 번째로는 언제 갚겠다라고 하는 변제기, 세 번째는 그 기간 동안 뭐 달에 얼마씩 혹은 전체 기간 통해서 얼마 이렇게 하는 이자를 주겠다는 내용이 담기면 되고요. 그다음에 빌려주는 사람이 이제 채권자, 돈을 빌려서 가져간 사람이 이제 채무자가 돼서 채권자랑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라는 뭐 주민번호까지 쓰면 좋고 주소, 연락처 정도 적어서 각자 도장을 찍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나중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입증을 해야 되니까 두부를 작성하셔서 거기에 도장을 중간중간 찍으시는 방법으로 해서 각자 보관하시는 게 단인을 좋습니다. 해서. 네. 근데 이 외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연인이 만나다가 선물이나 돈을 딱히 요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막 꼬시려고. 이런 거 하셔도 돼요 프로님? 이런 꼬시려고 이런 거 아니, 하셔도 돼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되게 마음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순수한 마음. 한심을 사려고. 그렇지. 환심을 살라고 애정 공세를 하는 거지. 이거는 뭐 남자가 할지 여자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상대방이 애정 공세로 뭐 선물도 주고 뭐 목걸이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애정 공세하고 막 용돈도 막 선물도 주고 부모님 갖다 드리려면서 이런 분들 뭐 드라마나 영화 봐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받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제를 받았다가 헤어질 때 이제 변질이 돼서 다 내놔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주면 이거를 풀뱀이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거나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김채영 변호사님? 네, 우선은 이제 뭐 사기나 공갈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소를 하는 고소인에게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한 경우에 우선은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을 네네네. 해야 되는데요. 일단 뭐 사기나 공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걸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편집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반박을 하시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대화 내용이라든 녹음 파일이나 뭐 금품을 받게 된 경위 같은 거를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뭐 사기나 공갈이 아니라 어쨌든 무상으로 준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시면은 뭐 반박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 정도였으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카땡이나 뭐 문자 아니면 이런 거 하면서 애정 표현을 했던 게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입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가만히 당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디든 억울한 사연 공개를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이런 사진, 뭐 인적 사항 올리고 그리고 이제 만나는 시간 뭐 있었던 동안에 뭐 문자, 뭐 카톡 이런 뭐 기본 자료를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모욕죄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장청 변호사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일이긴 한데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어.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상에 이제 있거든요. 이 죄가 이제 요건은 충족이 돼요.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 사람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사실 이 요건 충족 외에 그게 이제 불법적인 고의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충족이 돼야 결국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처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내가 사실은 이게 불법성이 없었다. 어떤 이런 피해가 나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일어나는 걸 좀 막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다. 그게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이 공익상의 이유로 내가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좀 잘 입증을 하시면 결국 처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 근데 문제는 이런 주장이 실무상에서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냥 처벌을 해요. 일단은 올리면 안 된다. 이래도 억울해. 억울해도 안 된다. 억울할 때는 너무 억울해요. 억울할 때는 변호사님들 네. 찾아가시면 됩니다. 풀뱀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여태까지 있었고 뭐 인터넷 기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온 풀뱀의 타겟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공 때리다 생긴 일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닌 사기입니다. 자, 공 때리다 생긴 일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원에서는 속 시원한 사이다 변호사지만 필드에서는 속이 턱턱 막히는 플레이로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공 때리는 변호사에 오시면 오늘 잘 친 공, 오잘공의 연속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때려봐요. 공 때리는 변호사들!